강남의 유명한 치과인 투명치과라는 곳에서요. 이 투명한 치아 교정기 사용을 광고해서 고객 수만 명을 끌어들이고요. 고객의 치아 교정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받으면서 정작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일명 진료비 먹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많은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뭐 특히나 교정 방법에 있어서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또 의료진들이 병원을 대거 관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뭐 관련 기관들이 지금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죠. 투명 치과뿐만이 아니라 뭐 헬스장, 성형외과 여러 곳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법적으로 어떤 해결법을 찾을 수 있는지 오늘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법무법인 가율의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상당히 시끄럽더군요. 네, 먹튀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아직까지 완전히 그 병원이 폐업을 한 건 아니지만 네. 사실상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진들이 줄어들었고 이게 진료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기는 바람에 네. 치료 내용이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네. 일부 피해자들 같은 경우 그나마 줄어든 어떤 치료라도 받는 게 낫다라는 판단에서 병원 앞에서 노숙을 해가면서 이 진료를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크고 소비자보호원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소한 124억 원 가량이 지금까지 파악이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 중에 일부는 이 형사 고소를 해서 이 병원장에 대해서 사기 혐의로 지금 검찰에 송치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이 소비자보호원이라든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 측에 뭐 어떻게 보면 시도를 좀 했는데 병원장은 현재 자기 보유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를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든 진료는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일단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지금 투명치과 환자들은 이제 카드사의 남은 할부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 항변권을 신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게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항변권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라고 하는 게 결국 할부 거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불로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뭐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소비자들 같은 경우 결제 대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건데 네. 그 결제 대금이 지급하는 중간에 뭔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생겨서 더 이상 내가 할부 거래 업자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 물건을 건네받지 못한다거나 치료가 중단됐기 때문에 남은 할부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신용카드 사업자에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이제 더 이상 남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네. 신용카드 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이걸 또 받아들였던 건 아니고요. 네.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간에 개입을 해서 상황이 도저히 소비자들로서는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신용카드 업자들에게도 권고를 했고 그걸 이번에 이제 카드사들에서 받아들이면서 남은 할부금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급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항변권을 요청한다고 해서 이게 모두 받아들여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이게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일단 뭐 계약이 무효가 됐다거나 취소를 했다거나 예. 중간에 해제를 했다거나 아니면 가장 쉽게 말씀드려서 원래 거래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을 때 물품이 오지를 않았다거나 아니면 이번 경우처럼 중간에 치료가 중단이 된 그런 경우에 항변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신용카드 업체 아니면 직접적으로 거래를 취하건 그 할부 거래 업자에게 네. 나는 항변권을 행사하겠노라고 요구를 했었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카드사에서나 아니면 할부 거래 업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자동으로 항변권이 행사된 것으로 그렇게 할부거래법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분들은 항변권이라는 거 자체를 몰랐던 분들도 상당히 많이 그렇죠. 있었고 예. 그게 이제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인간관계가 연관관계도 몰랐던 분들이 많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아니요. 공정거래위원회 행사하는 건 아니고요. 신용카드 업자에게 카드사한테, 카드사에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죄송합니다. 건 제가 말 아닙니다. 잘못했네요. 그게 네. 이제 그렇게 혼돈을 하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번 사안 같은 경우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라는 식으로 많이도 보도가 나왔고 그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주체는 카드사인데 이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이 할부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어떻게 하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자세하게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실제로 자세하게 들여다본 적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할부 거래 계약서에 보면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신용카드 업자에게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나는 항변권을 행사하겠노라고 행사를 해야 이 부분을 카드사에서 받아들이고 그러면 정지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그 투명치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 항변권이 받아들여졌다라는 건데 사실 환자들 중에는 이미 할부금을 낸 사람들도 있고 또 카드업계 측에서는 뭐 없는 돈을 환자들한테 다 줘야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뭐 병원장한테 구상금을 청구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정확히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전체 선불 금액이 항변권 예. 행사된 게 한 72억 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미 선 지급된 돈이 한 45억 원 가량이 된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27억 원 가량 남은 것들, 이것도 뭐 각각 환자들마다 남은 금액이 다 천차만별이겠죠. 그렇겠죠. 예. 하지만 그 중에서 27억 원 가량은 어쨌든 현재로서는 더 이상 추가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그럼 이미 낸 돈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그나마 뭐 치료를 어느 정도 받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예 시작도 못 해보고 지금 뭐 중단만 카드값만 빠져나간 그런 사례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들은 일일이 따져봐서 일단 카드사에서는 병원장에게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중단이 됐고 이분은 서비스를 전혀 못 받았는데 당시 대금만 우리 회사로부터 받아갔기 때문에 네. 이 돈을 돌려주십시오라고 구상금을 청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사 입장에서는 또 이 카드 회원이 직접적으로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바로 환불해 준다는 건 카드사에 또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1차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카드사에서 병원 측에 지금 미리 지급했던 돈을 돌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걸 구상한 다음에 다시 소비자에게 나머지 돈을 환불해 주는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병원장이 현재로서는 나는 이걸 다시 돌려드릴 만한 자산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이게 최종적으로 해결이 될 때까지는 뭐 법정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어져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의료행위잖아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투명치과 이 진료 방법에 대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게 근본적인 그러게요. 문제. 예. 뭐 제대로 씹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러고 물도 마시면 막 줄줄 새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그만큼 부작용이 심하다고 한다면 네. 피해 보상 구상권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피해 보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또 별도로 따져야 돼요. 그것도 별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문제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라면 의료 과실로 가야 되는 거고 네. 의료 과실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직면해 있는 거고 또 이 치과의 정도에 따라서는 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이른바 신해체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의료 중재를 먼저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중대한 질병으로 인정받기도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어쨌든 교정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아주 중대하면 그런 쪽을 구제를 먼저 신청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경우인데 현재 이제 카드 환불도 정확히 받을 수 있을지도 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네. 앞서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지금 뭐 투명치과가 아직은 뭐 폐업을 한 상태는 아니고 뭐 본인들도 최대한 병원을 정상화하고 싶다라고 이제 의사를 밝혔고 다만 그 의사들이 퇴사를 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런 이유가 정상적으로 참작될 만한 사유라고 보십니까? 지금 앞서서 이제 그 일단 사기로 여러분들이 고소를 했었다. 예. 그래서 네. 검찰에서는 뭐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병원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수용을 해서 치료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했던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진료가 이루어진 거라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정도에서 그칠 것이고 그게 아니라 너무나 무리하게 글자 그대로 정말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까지 이런 일을 벌인 거라면 실제 사기의 혐의까지도 지금 책임을 질 수도 있게 보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이고 정상 참작이라고 하기에는 민사는 사실 과실, 그러니까 네. 내가 몰랐어 실수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로 했더라도 그건 손해배상하는 데 있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따져봐야 되는 거지 병원 측이 갑작스럽게 우리가 의사가 빠져나갔다라는 부분은 그냥 병원 측의 사정일 뿐이기 때문에 네.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는 못 되는 거죠. 책임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점. 자, 이번 투명치과 논란으로 인해서요. 이 할부거래 관련 피해 사례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수면 위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변호사님 모시고 사례를 통해서 한번 법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통해 보시죠. 첫 번째 사례입니다. 네, 방송학원에 등록한 후 수업 받지 못한 상황. 그러니까 먼저 학원비에 대해서 선결제 할부로 결제를 하고 방송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워졌다. 그리고 현재는
학원 문조차 닫았고 대표자도 연락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다. 예, 이런 경우가 이제 전형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럴 때 이제 즉각적으로 항변권을 빨리 행사를 해야 최대한 뭐 추가적으로 카드 결제 대금이 지급되는 걸 막을 수가 있을 텐데요. 참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사설학원들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그렇죠, 하는 경우가 예.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 여기 보인 사례처럼 대표 자체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 구제를 추가적으로 받기가 카드사만을 통해서는 어려운 상황이죠. 어쨌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항변권 행사를 해야 할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 뭐 세 번째 사례 좀 비슷한 사례가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헬스장에 12개월 이러면 보통 할인을 많이 해주니까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폐업을 했다. 아예 폐업을 여기는. 또 뭐 반면에 요즘에 또 여성분들 피부과에서 진료 많이 받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10회 끊으면은 할인 많이 해준다고 그래서 시술권을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뭐 의사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치료가 중단이 됐다. 그래서 이럴 때도 피해가 보상 가능한지 참 비슷한 궁금해지네요. 비슷한 구조를 사례들, 가지고 있는 것 비슷한 같네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원래는 처음부터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어떤 피치못할 사정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애초에 작심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먹튀를 하려고 계획했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네,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피해 보상을 받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쨌든 정말 뭐 새로 인수를 한 사람이 처음에 회원을 모집했던 사람과 짜고 이런 일을 벌이지 않는 한 네. 새로 인수를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분명히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인수한 사람에게 이 부분의 손해배상이라든가 남은 부분에 있어서 나의 회원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현재로서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선결제를 크게 장기간 했다라면 항변권에서 추가적으로 결제되는 건 막아야겠지만 나머지 이미 이용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미 결제가 된 부분에 관해서 배상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 명백하게 사실상은 사기에 가까운 형태라서 네. 뭐 소비자 보험 같은데 요청을 하셔도 소비자 보호는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있을 때는 중재를 적극적으로 해줄 수가 있지만 아예 당사자가 바뀌어버린 경우라서 네. 이 경우는 구제가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 1차적으로는 본인이 가장 먼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국회에서 관련 먹튀 폐업 방지 법안도 발의가 돼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또 결과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러게요. 오늘 예.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